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AI 문해력입니다. 문해력하면 보통 글 읽고 쓰는 능력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의미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 이 문해력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 변해왔죠. 예전에는 글 읽고 셈하는 게 중요했다면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 검색하고 평가하는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해졌고요. 그렇죠. 이제는 AI가 워낙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가 된 거죠. 그게 바로 AI 문해력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AI 문해력이 정확히 뭔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지역사회 모델 제안도 있어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AI 문해력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게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평등 문제, 그리고 시민교육 모델까지 꽤 방대한데요. 네, 좀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주제죠. 저희 목표는 이걸 단순 기술 습득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시민 역량으로 이해하고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겁니다. 네, 그럼 AI 문해력이 정확히 뭐냐? 이걸 먼저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따라 문해력이 진화해 왔잖아요. 기초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을 거쳐서 이제 AI 문해력의 시대라는 거죠. 네, AI 문해력. 이게 단순히 챗 GPT 몇 번 써봤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AI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나 데이터 편향 가능성 같은 걸 이해, 언더스탠딩 하는 거. 아, 원리에 중요하죠. 네. 둘째는 이걸 내 생활이나 업무에 맞게 잘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셋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 AI가 주는 정보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마지막으로 AI랑 인간이 어떻게 잘 공존, 에티컬 어웨어네스 할지 그 윤리적인 고민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술 능력이라기보다는 뭐랄까 AI라는 새로운 도구로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지적 능력, 새로운 교양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기술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눈, 판단하는 힘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 AI 문해력의 차이가 생기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개인의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 문해력 격차는 정말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역시 경제적 불평등이죠. 경제적 불평등. 한 자료에서 이걸 AI를 쓰는 자, 벗에 AI에게 쓰임 당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좀 무섭죠. 아, 그 표현 저도 봤어요. 굉장히 직설적이더라고요. 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생산성도 높이고 새 기회도 얻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AI 활용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모르면 일자리를 잃고 AI를 이해하면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고요. 네,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자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불평등은 정보, 지식의 불평등, 더 나아가면 생각하는 능력 자체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의 불평등이요? 네, AI가 추천해주고 요약해주는 정보에 너무 익숙해지면 스스로 정보를 찾고 비교하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AI 정보의 편향성이나 오류를 못 걸어내면 가짜뉴스나 여론 조작에 그냥 휘둘리는 거죠. 아, 이걸 어떤 자료에서는 인지적 식민지화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인지적 식민지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네요. 네, AI 문해력이 낮은 국민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된다.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죠. 정말 심각한데요.
그리고 세 번째 불평등도 있었죠. 네, 세 번째는 문화적 또 인간성 차원의 불평등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효율성, 논리, 데이터를 중시하잖아요. 만약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AI를 잘 모르면 이런 기술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술 중심 사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감정,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윤리적 가치,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죠. 인간이 기술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기술에 맞춰 사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기술에 종속되는 인간이라? 네, 그래서 AI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인간을 잇는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는 거고요. 기술 활용의 문제를 넘어 인간성 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AI 문해력 격차가 경제적인 걸 넘어서 생각하는 방식, 심지어 인간다움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일상에서 이런 불평등의 조짐을 느끼시거나 좀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AI 문해력,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또 흥미로운데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단순 기술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건 시민 교양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민 교양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AI를 그냥 편리한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시민 교양.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철학이랑 윤리 중심의 인간 중심형 AI 교양 모델이에요. 철학 윤리 중심이요? 네, AI가 인간에게 대체 뭐냐? AI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다운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기술 자체보다 데이터 편향이나 알고리즘 책임 같은 윤리적 딜레마를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요. 목표는 기술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AI와 함께 인간 가치를 지키는 시민을 키우는 거고요. 아, 굉장히 근본적인 접근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인데요.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참여형 AI 시민교육 모델입니다. 이건 챗 GPT 같은 걸 직접 써보면서 이게 편리하긴 한데 이런 한계도 있구나. 이걸 직접 느끼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AI가 만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활용하는 연습을 하고요. 네, 직접 해보는 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운 걸로 우리 동네 문제 해결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 문제 개선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아니면 노인 돌봄에 AI를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해 보는 거죠. 시민들이 AI를 그냥 어렵고 먼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 도구로 느끼게 하는 게 목표예요. 아, 참여를 통해 주체성을 키우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 공유형 AI 문해력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AI 문해력이 젊은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 각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세대별로 필요한 게 다를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도서관, 주민센터, 대학, 기업, 사회공헌까지 다 연결돼서 언제든 배우고 또 서로 가르쳐 줄 수 있는 AI 학습 공동체 같은 걸 만들자는 거죠. 평생 학습 문화로 만들자는 거예요. 철학적 성찰, 실용적 참여, 그리고 평생 학습 생태계. 네,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좋은 원칙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게 또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런 고민을 좀 구체화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제안된 AI 시민학교 모델이요. 특히 이게 베이비붐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단순 교육을 넘어 세대의 재사회화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 광주 AI 시민학교 모델 제안이 앞서 말한 시민교양교육 원칙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아요. 단순히 프로그램 나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고민한 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조직 구조를 보면 큰 방향을 정하는 전략그룹, 시정부 같은 곳, 교육을 실제로 운영하는 실행그룹,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같은 곳, 그리고 시민 참여를 이끌고 결과를 확산하는 현장 네트워크, 기업이나 복지관 같은 곳, 이렇게 셋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가 협력하는 구조군요. 네, 그렇죠. 협력 방식도 흥미로운데요. 공공은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은 기술이나 컨텐츠를 제공하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언급되더라고요. 시민들은 배우는 걸 넘어 나중에는 멘토나 강사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확산시키는 거네요. 네, 특히 재밌는 건 젊은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에게 AI 기술을 알려주고 반대로 베이비붐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세대 간 지식 교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와, 기술 교육을 매개로 세대 통합까지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렇죠. 운영 방식도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신경 쓴 티가 나요. AI로 내 노후 설계하기, 같이 생활 밀착형 주제를 다루고 AI로 사진 편집하거나 번역하는 걸 직접 해보는 체험형 수업을 강조하고요. 기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방식도 도입해서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료 후에 지역사회 봉사 같은 활동이랑 연계해서 배움이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퍼져나가도록 설계했고요. 핵심은 쉽게 배우고 깊이 느끼고 널리 나누자. 이거죠. 들어보니까 광주 모델은 그냥 AI 교육기관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매개로 시민 역량도 키우고 세대 간 소통도 하고 도시 전체 비전하고도 연결하는 아주 입체적인 구상인 것 같네요. 광주가 AI 중심 도시를 표방한다던데 산업뿐 아니라 시민 교양까지 같이 가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시범 과정 구상안을 보면 그 방향이 더 뚜렷해요. 과정 이름도 그냥 AI 활용 교육 이렇게 안 하고 AI 인문 교양 1기, 사람의 시대를 지키는 인공지능 시민학교 이런 식으로 인문학적 의미와 참여자의 자부심을 좀 살리려고 했더라고요. 기술보다 사람을 배우는 학교라는 부제도 그렇고요. 아, 인문학적 접근을 강조하는군요. 네, 교육 내용도 단순 기능 습득보다는 기술 배우는 시민에서 AI와 함께 사유하는 시민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해요. AI 윤리나 AI와 나의 관계, AI의 시대의 행복 같은 질문들을 챗 GPT 실습이랑 같이 다루는 거죠.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그냥 기술 변화에 불안해하는 걸 넘어서 AI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의미 있네요. 그리고 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같은 상징적인 곳에서 시작을 하고 참여자들이 AI로 그린 자화상을 전시한다거나 시장이 AI 시민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이걸 그냥 학습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운동, 문화적 경험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보이더라고요. 네, 광주 사례를 보니까 AI 문해력 교육이 정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기술 활용법 하우뿐만 아니라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같이 가야 하고 또 대상에 맞는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차원을 넘어서 AI 시대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AI 문해력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 중요성, 격차의 위험성, 그리고 교육적 해법까지 꽤 깊이 다뤄봤습니다. 핵심은 AI를 단순히 잘 쓰는 걸 넘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고민하며 인간성을 지키는 힘, 즉 사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광주 사례처럼 희망적인 노력들도 있고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AI 문해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기술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갖춰야 할 새로운 인문학이라고 봐야 합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적 자립 능력이자 어쩌면 한 자료의 표현처럼 인간 문명의 다음 언어이자 새로운 계급을 가르는 지적 경계선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새로운 인문학, 지적 경계선, 참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좀 큰 그림,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 지역사회에서 이 AI 문해력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